보스턴 마라톤을 아시나요? 1897년 처음 시작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보스턴 마라톤. 이 마라톤 대회는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미입니다. 오늘은 보스턴 마라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 4대 마라톤으로 불립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보스턴 교회의 콩고드에서 미국 민병이 영국군에 대항해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897년에 처음 열린 후 매년 4월 셋째 월요일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 마라톤은 1970년, 영국 런던 마라톤은 1981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마라톤 역시 1981년에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역사 측면에서 보스턴 마라톤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2013년 4월 16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발생했습니다. 결승전 근처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6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테러범은 전기밥통을 이용해 대형 사제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폭탄 테러 이후 보스턴 시민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보스턴 스트롱이라는 구호 아래 수십 개의 마라톤 동호회가 더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보스턴의 마라톤 사랑과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한국과도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주춤하지만 한국 남자 마라톤은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서름을 안고 달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손기정 선생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제패했고, 몬주이계 영웅 황영조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황영조의 뒤를 이어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등장해 많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국 마라톤은 올림픽에서만 발자취를 남긴 게 아닙니다. 1947년 4월 19일 제51회 보스턴 마라톤에서 서윤복 선생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2시간 25분 39초. 당시 동양인 최초의 우승이었습니다. 1945년 꿈에 그리던 조국 해방이 되자 손기정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발굴하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를 찾았고 전국을 뒤져 찾은 사람이 바로 서윤복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태어난 서윤복.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마라톤을 하기에 최적의 몸을 가졌던 서윤복은 낮에는 무역회사 심부름꾼, 밤에는 야학에 다녔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경야독을 했던 것입니다. 서윤복은 165cm 키에 55kg 몸무게를 가진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입던 헌옷을 입고 동대문에서 헌 스파이크 운동화를 구했습니다. 밑창에 못을 빼고 리어카 바퀴에 고무를 잘라 덧대 신고 훈련을 하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육상 대표팀 감독이었던 손기정은 서윤복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손기정은 자신의 집에 조선 마라손 보급회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선수 합숙소였는데요. 직접 모금해 훈련비를 마련했고 선수들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하체 근육 훈련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면 안암동부터 해화동, 안국도까지 산길을 달렸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은 힘들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 영웅이었던 손기정, 그리고 남승용이 항상 같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이 먹을 식단 관리는 철저하고 풍요롭게 했습니다.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주 먹었던 음식은 통닭과 새우젓, 각각 단백질과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끔 간식이 먹고 싶으면 당분 섭취를 위해 엿을 제공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던 손기정에게 어느 날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만났던 미국의 존 켈리의 엽서였는데요. 그는 손기정이 선물한 운동화를 신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 우승했다고 알렸습니다. 손기정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마라톤 국제대회는 올림픽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기정은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공식 신분증인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식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출국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 손기정은 매일 미 군정청을 찾아가 사정했고 또 사정해 여권 대신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 걸맞게 양복을 쫙 차려입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기정 감독, 남승용 코치, 서윤복 선수. 무국적자였던 세 사람 모두 영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제지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겨우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되었던 인물은 민 목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몰랐던 세 사람의 고난은 보스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회 출전 전 코스를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으나 안내판이나 이정표를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기정 감독은 보스턴 교민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인간 이정표를 세워 현재 몇 킬로미터 지점인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의 일인데 당연히 돕겠습니다. 많은 보스턴 교민들은 아낌없이 세 사람을 지원했습니다. 국가대표로 출전했지만 서윤복은 마라톤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마추어였습니다. 풀코스를 뛰어본 경험이 고작 2번뿐이었습니다. 최고 기록은 2시간 39분 40초였는데 이는 당시 유럽 선수들의 2시간 25분보다 훨씬 늦은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 36세였던 남승용 코치는 페이스메이커를 맡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표는 10위권 내 진입이었습니다. 메달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위권에 입상해 많은 한국인들에게 환희를 주고 싶었습니다. 서윤복은 초반부터 선두 그룹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키스존 구간에 들어서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구간에서 이름 그대로 보스턴 대학생들이 응원차 선수들에게 뽀뽀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보스턴 마라톤의 문화입니다. 문화 충격을 받았지만 서윤복은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꿋꿋하게 달려 도착한 28km 지점. 이번엔 코스에 개가 뛰어들었습니다. 근처에서 박수를 치던 관중이 개 목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서윤복에게 달려오던 개를 쫓다가 그는 크게 넘어졌고 무릎과 팔꿈치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순식간에 7에서 8명의 선수가 그를 앞질렀고 서윤복은 운동화 끈까지 풀어지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페이스를 놓칠 만도 했지만 서윤복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었습니다. 두 스승과 조국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했고 본인 최고 기록을 14분이나 단축하며 우승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이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 뛴 남승용 코치도 156명 가운데 무려 12등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한국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나라 없는 서름도 크지만 나라가 있어도 알려져 있지 않으면 없는 것과 진배 없다. 광복 후 처음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과 두 스승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전해진 경사에 나라는 들썩들썩했습니다. 비록 돌아올 여비가 없어서 비행기가 아닌 화물선을 얻어 타고 18일 만에 귀국했지만 세 사람은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국민들은 이 세 사람을 위해 집집마다 30원씩 걷어 시민 환영회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족패 천하, 발로 천하를 제패하다라는 휘호를 써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보스턴의 기적과 환희는 3년 뒤인 1950년에도 이어졌습니다. 함기룡, 송기디운, 최윤칠은 나란히 금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한동안 보스턴 무대를 밟지 못했던 한국 마라톤은 1994년 황영조가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올랐고 2001년엔 이봉주가 우승을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마라톤은 한국 선수가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엔 애국심이 스며 있는 감동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윤복, 손기정, 남승용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곧 개봉 예정입니다. 물론 이 콘텐츠는 광고도 홍보도 협찬도 아닙니다. 다시금 개인적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봉주 은퇴 이후 한국 마라톤은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기록과 10분 이상 차이를 보이며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선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마라톤의 힘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보스턴 하늘에 애국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제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